2008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을 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쌍용차 정리해고, 기업 부도 속출, 실업률 폭등.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2025년 12월 환율이 현재 1,480원대입니다.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뉴스는 조용합니다. 거리는 평온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침묵 속의 위기. 더 무서운 건 이번엔 2008년보다 우리가 더 약하다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데이터에 따르면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환 보유액,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 통화 스와프, 일본의 10분의 1, 가계 부채는 2,000조 원 돌파 목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월급은 줄어들고 있고 당신의 나라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10가지 진실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아이폰이 말하는 진실. 올해 아이폰 16 프로 샀습니까? 작년 같은 모델보다 17만원 더 비쌉니다. 애플이 욕심을 부렸나요? 아닙니다. 환율입니다. 미국에서는 똑같은 가격인데 당신만 더 냈습니다. 난 삼성 쓰는데? 안타깝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겉으로는 수출 강국이지만 실제로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사오는 반수입형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 카메라 센서, 반도체 칩 다 달러로 삽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면 수입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전자기기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2단계, 넷플릭스가 당신을 배신할 날. 넷플릭스 프리미엄 지금 17,000원입니다. 작년에도 17,000원이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달러로 계산합니다. 미국 본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억지로 지금 할인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 오래 못 갑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마진입니다. 2026년 상반기 구독료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플릭스 2만원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안 올랐는데 모든 구독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3단계, 16년 만에 최악, 침묵하는 위기. 최근 몇 개월간 원화의 변동성은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 엔화, 우리보다 변동폭이 작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돈의 실제 구매력이 2009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실업률 폭등, 기업 부도 속출, 정부 비상경제 대책, IMF 트라우마 재형 공포. 지금은 뉴스에서 환율 상승세 정도만 나옵니다. 미국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일본 엔화도 올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요국 통화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원화는 그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가파릅니다. 왜일까요? 4단계, 성장하는데 가난해지는 나라. 한국 경제 올해 성장했습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성장했습니다. GDP 2.1% 증가. 하지만 달러로 바꾸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김대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연봉 5천만원, 달러 환산 38,461달러, 2025년 연봉 5,100만원, 2%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산하면 34,625달러. 연봉은 올랐는데 국제 구매력은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연봉이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기준으로는 연봉이 깎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빈곤입니다. 해외 나가면 돈이 더 작아집니다. 애플 제품 사면 더 비쌉니다. 해외 직구하면 손해입니다. 나라 전체가 이 상황입니다. 원화로는 성장했는데 세계 경제에서 우리 위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기준 GDP 감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단계, 대만과의 충격적인 격차. 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만 외환 보유액 GDP의 70%입니다. 한국은 23%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위기 때 나라를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기억하십니까?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서 터진 겁니다.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 4,288억 달러. 많은 거 아니야?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주요국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대만 70%, 일본 50% 이상, 한국 23%. 왜 대만은 70%나 쌓아뒀을까요?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크기 때문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GDP 대비 70%까지 쌓아 위기 때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으면서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6단계, 개미들이 올렸다고요? 환율 38원의 진실. 올해 개인 투자자들 해외 주식 얼마나 샀을까요? 누적 순매수액 270억 달러. 그렇다면 이게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해외 순매수 영향이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대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럼 개미들이 환율 올린 거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미들은 살아남으려고 달러 자산을 샀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데 외국인 순매도, 원화 가치 떨어지는데 외국 자본 이탈. 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는 개미들만 집중 조명할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7단계 트럼프의 선물 33조 원 폭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일반 제품 15%, 자동차 25%.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 연간 약 1,500억 달러입니다. 만약 15% 관세가 전체에 적용된다면 연간 33조 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미국에 파는 모든 회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줄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신의 노후가 흔들립니다. 정부가 협상하면 되잖아?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거래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줄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산 무기? 이미 많이 삽니다. 미국산 LNG? 이미 수입 중입니다. 미국산 농산물? 국내 농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이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8단계 일본은 있고 우리는 없는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미국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상설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가 오면 필요한 만큼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 없습니다. 그럼 일본이랑은? 한일 통화 스와프 100억 달러입니다. 2023년 재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 규모를 700억 달러 이상으로 봅니다. 10분의 1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누구한테 빌릴 건가요? IMF?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준비했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9단계 1,500원 돌파 시나리오 5가지 재앙.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 물가 폭등, 기름, 밀가루, 고기, 과일,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압박. 한국은행은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습니다.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 직격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운용부담 증가.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이 50% 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평가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환율로 다시 해외 자산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미래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연금 지급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부도 위험. 한국 기업들의 달러 표시 부채는 수백억 달러 규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상환 부담이 급증합니다.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GDP 목표 달성 불가능. 정부 목표 2030년까지 달러 기준 GDP 2조 달러. 현재 1.86조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원화로 성장해도 달러 기준으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단계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산의 20% 달러 분산. 전액 원화 보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 해외 ETF, 달러 채권. 방법은 많습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전환, 환율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 사이클이 시작되면 변동금리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을 알아보십시오. 세 번째, 해외여행 환전 지금 하십시오. 내년 여행 계획 있습니까? 지금 환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400원대와 1,600원대 100만원 환전하면 차이가 13만원입니다. 오늘 환율 1,500원 시대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10가지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아이폰부터 국가 GDP까지, 개인 투자자부터 정부 정책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투자 상품 추천이 아니라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적 가이드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위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최소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